안녕하세요. 저는 R&D 전문 클라우드 HPC 플랫폼 리스케일의 시니어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 강상욱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 또는 학계에서 가장 최전선의 혁신을 리드하셔야 하는 R&D 분야 연구원들께서 어째서 혁신의 속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여기서 클라우드 HPC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 리스케일은 특히 어떤 특별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있었던 미국 컨설팅 회사 가트너의 R&D 리더십 협의회에서는요, 약 90%의 R&D 리더분들께서 여전히 새로운 기술 개발의 가속화가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자동차 부품 시장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몇 년 사이에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고 시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죠. 신기술을 시장에 내어놓아야 하는 타임라인 자체가 그야말로 비현실 정도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겟 일정의 변화 속도를 우리 신기술 개발 속도가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왜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연구원분들을 인터뷰해보면 결국에는 컴퓨팅 자원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신기술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올리려면 결국 디지털 트윈을 실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래에 해오시던 물리적 프로토타입 개발로는 신기술 개발의 퀀텀 점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디지털 트윈이 실현되려면 결국 무한대에 가까운 HPC 자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최신 클라우드 자원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고 보통의 제조업 혹은 기술연구소의 첨단 연구소는 여전히 전통적인 온프라미스 형태의 자원을 제공받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온프레미스 상에서는 자원 구매를 위해서는 길게는 1.5년, 짧게는 반년 이상의 그 절차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HPC는 별도의 세팅 시간이 필요가 없으세요. 또 온프레미스 자원은 실제 해석에 소요되는 자원만큼을 절대 구매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해석 시간은 단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피크 타임만큼의 자원을 구매하시면 너무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동시에 너무나 많은 유휴 자원이 장시간 동안 발생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만큼 구매를 하실 수가 없죠. 결국 연구 속도를 컴퓨팅 자원의 낮은 수준 캐파시티에 맞춰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원 구매 소요 시간과 고정된 자원에서 오는 연구 속도 저하를 클라우드 HPC로 해소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저희 고객사 사례를 검토했을 때 약 40% 정도의 개발 기간 단축 효과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HPC를 통한 연구 활동이 주는 강력한 이점은 바로 병렬 계산이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연구원분들이 온프렘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기계 숫자의 잡수를 맞추십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과제들이 발생을 하죠. 하지만 클라우드 상의 자원을 이용하시면 그야말로 즉시 연구원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슈퍼컴퓨터를 손에 쥐시는 것이기 때문에 잡들을 병렬로 올리셔서 계산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기계의 한계에 프로젝트 스케줄과 잡수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원하시는 스케줄과 잡의 수량에 기계를 맞추시는 것이 가능해지시는 것이죠. 결국 온프렘 형태의 HPC나 혹은 인하우스 또는 제한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연구 혁신 활동을 가속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원의 연구 활동을 맞춰야 한다. 소위 하드웨어 센트릭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의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저 센트릭으로, 즉 연구원분이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바로바로 차용하실 수가 있어야지 거꾸로 자원을 보고 연구 스케일과 스케줄을 맞추시는 형태로는 혁신 속도를 절대 내실 수가 없어요. 동시에 IT팀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업무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연구원 중심적인 지원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HPC 클라우드를 R&D에 적용할 경우에 기술 개발의 속도전에서는 반드시 유리하다는 것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아직까지 이 연구 분야의 클라우드 HPC 적용이 잘 안 되었을까요? 아니, 왜 못하고 계실까요? 왜 가장 늦게 되고 있을까요? 사실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구원분들이 쓰시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너무 다양하세요. 동시에 필요로 하시는 하드웨어 형태가 프로젝트별로 너무 다양하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혹은 하나의 클라우드 하드웨어 회사에
지원을 받을 경우에 눈에 보이는 획기적인 클라우드 HPC 적용 효과를 보시기가 너무 어려우십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던 연구원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것이 저희 리스케일입니다. 저희는 연구원의 시각에서 연구원에게 필요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는 현재 단일 플랫폼에서 약 800개 이상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동시에 AWS에서부터 오라클까지 대부분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원 관리부터 보안까지 모든 것을 가장 심플한 형태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녹여냈습니다. 저희 리스케일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지니어에 의해 탄생된 회사입니다. 보잉사의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요리스 푸르트라는 미국 엔지니어에 의해서 2011년에 창업된 실리콘밸리 회사로서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클라우드 HPC 자원을 활용해서 해석 등 연구에 전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토대로 만들어진 연구자 전용 클라우드 HPC 플랫폼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낸 아마존사의 회장이신 제프 베소스 씨가 첫 번째 투자자이자 고객분이셨고 현재 항공우주 분야부터 자동차, 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그 외 대부분의 연구활동이 발생되는 분야의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고객사가 되셔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서 보여드린 저희 플랫폼의 구성을 실제 사용자가 보실 화면으로 옮기면 홈페이지 중앙에 매우 심플한 웹 인터페이스와 같습니다. 연구원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기초 파일을 들고 오셔서 웹 시스템상에 얹으시고 저희 플랫폼에 얹어져 있는 약 800개 이상의 프로그램 중에 본인이 쓰시는 프로그램 하나를 선택하신 후에 또 사용하실 코어 타입의 사양을 다종다양한 인스턴트 속에서 맞춤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런 하시면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작업이 끝난 파일은 간단하게 내려받으실 수 있으나 동시에 웹상의 스토리지에 두고 해당 파일을 확인하시거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웹상의 어드민 페이지에서 사용자와 자원의 관리를 매우 쉽도록 구성해 두어서 일체 별도의 관리 작업이 필요 없게 만들어 뒀어요. 작업이 이루어지는 워크스페이스 수부터 프로젝트 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수, 하드웨어 수, 작업자 수가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하시고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자원의 총량과 실질적인 사용 금액 등을 쉽게 확인 가능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관리, 예산 배분, 자원 배분 등의 추가 업무 내지는 추가 담당자 지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연구자 혹은 R&D 관리자분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보안인데요. 아무래도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전선의 지적재산권을 다루시다 보니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리스케일의 스케일X 플랫폼에서는 모든 작업 파일은 암호화돼서 업로드가 되고 작업자 본인 외에는 리스케일은 물론 그 누구도 해당 파일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모두 획득하였고요. 결국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기업과 기관의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업무, 낭비되는 자원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시고 오롯이 신기술 혁신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 보시는 로고와 같이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리스케일과 함께 하시면 연구원분들께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연구를 그것도 연구에만 집중하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즉시 이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합니다. 연구원을 위한 연구원에 의해 탄생한 R&D 전문 클라우드 HPC 그 플랫폼 리스케일X 이를 통해 귀사의 신기술 개발 속도가 퀀텀 점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저희 김정훈 매니저가 실제 사용 방법과 용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스케일 발표 세션 중 두 번째 내용으로 리스케일 플랫폼의 특징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리스케일 코리아의 CSE 김정훈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리스케일 플랫폼의 구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케일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웹 UI 외에도 API, CLI 등 작업 효율성 향상 및 자동화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베이직, DOE, 엔드투엔드 데스크탑 세 가지 작업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작업의 로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 테일링 기능, 그리고 시뮬레이션 파일의 전처리 및 후처리를 위한 원격 데스크톱 기능 등을 제공하므로 시뮬레이션 업무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중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작업 유형과 DOE 작업 유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급 기능들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리스케일 플랫폼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인 사용하기 쉽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리스케일 플랫폼에 로그인 하신 후 작업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림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이직 작업 유형의 경우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입력 파일의 지정, 소프트웨어 설정, 하드웨어 설정, 후처리 설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서 후처리 설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베이직 작업 유형에서는 사용하시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단계만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입력 파일 설정에서는 사용자의 PC로부터 바로 업로드하거나 클라우드 저장소로부터 가져오거나 스토리지 디바이스로부터 가져오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클라우드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개인 계정별로 부여되는 객체 스토리지인 S3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시뮬레이션 시작 전 사전에 파일스 페이지에서 업로드했던 파일들 혹은 다른 작업에서 생성된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 클라우드상의 NAS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3가지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사용자 PC에서 준비한 입력 파일을 바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설정에서는 시뮬레이션 작업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및 버전, 실행 명령어, 그리고 라이센스 설정을 진행합니다. 이전 세션에서의 발표 내용과 같이 리스케일 플랫폼에서는 800여 종 이상의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버전을 사전 설치해 두었기 때문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 주요 소프트웨어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이 출시된 후 한 달 이내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유지 보수 혹은 업데이트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상용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계시는 인하우스 코드 또한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설정에서는 시뮬레이션 작업 계산에 사용할 하드웨어 및 코어 수, 월타임, 그리고 가격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리스케일 플랫폼에는 100여 개 이상의 클라우드 연산 자원이 통합되어 있으며 각 하드웨어의 사양 특성을 고려하여서 총 6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리스케일 직원의 도움을 받으셔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하신 후 적절한 하드웨어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월타임의 경우 최대 클러스터 가동 시간을 의미하는데 실제 시뮬레이션 계산이 이 값보다 빠르게 완료될 경우 자동으로 S3의 계산 결과 파일들을 저장하고 클러스터는 종료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유형의 경우 온디맨드 프라이어리티, 온디맨드 이코노미 2가지가 있는데 온디맨드 이코노미 같은 경우 클라우드상의 유유 자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시는 방식이나 시장 수요에 따라 계산 도중 연산 자원을 빼앗기거나 진행 중이던 작업이 도중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비교적 짧은 계산들의 경우 중간에 종료되지 않고 완료될 가능성이 높으나 중요도 및 시급성을 고려하시어 필요한 경우 온디맨드 프라이어리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업 설정의 마지막 단계로 현재까지 설정했던 내역들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작업 제출 전 최종 확인하고 실수한 부분이 없다면 우측 상단의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셔서 계산 작업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이 실행되면 밸리데이팅 인풋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나 하드웨어 자원의 가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스타팅 클러스터 단계로 넘어갑니다. 스타팅 클러스터 단계는 일반적으로 7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나 코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간이 증가하여 최대 15분 전후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은 러닝 잡 단계부터 실질적인 계산이 시작되며 시작된 이후 화면 중앙의 라이브 테일링 탭의 파일 목록에서 프로세스 아웃풋 로그 파일 혹은 소프트웨어의 자체 로그 파일을 선택하시면 우측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웹 브라우저 상에서 특정 파일들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외에도 구동 중인 클러스터에 SSH 세션을 연결하여 터미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클러스터의 리소스 활용 상태나 일부 파일들을 압축해서 보관하는 등의 작업 또한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리스케일의 베이직 모드의
대한 설명이었으며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웹브라우저 상에서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HPC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스케일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 유형인 베이직에 이어서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DOE 작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베이직 작업 유형의 경우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HPC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면 이번 경우에는 편의성에 더하여 HPC 클라우드의 근본적인 특징인 풍부한 연산 자원의 활용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먼저 DOE 혹은 실험계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레시피 재료 비율 및 온도 변화에 따른 맛, 색 등 케이크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인자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반응을 분석하는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케이크의 사례를 연구개발 영역의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자면 설탕이나 밀가루, 계란의 비율과 같은 것들은 제품이 작동하는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 조건과 하중, 진동 속도 등 작동 조건에 해당하며 케이크의 맛이나 색과 같은 특성은 이러한 조건들에 따른 변형량이나 응력, 그리고 저항계수와 같은 성능 지표 등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환경 및 작동 조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기반 DOE를 활용하여 주요 인자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실험을 설계하거나 일부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해야 할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의 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물의 온도 조건의 수가 N개이고 차가운 물의 온도 조건의 수가 N개일 때 여기서 뜨거운 물의 온도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면 N개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그만큼 더 돌려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관이 하나 더 연결돼서 변수 자체가 증가가 되게 된다면 N 곱하기 N개만큼의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설명드리면 뜨거운 물의 온도 조건의 값이 20개, 차가운 물의 온도 조건의 값이 15개일 때 총 입력 변수들의 조합은 300가지가 될 것이며 이는 곧 300개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2코어 워크스테이션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때 8시간이 소요된다면 이 DOE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총 2400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여 활용하신다면 그 수에 따라 추가 비용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DOE 작업의 수요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워크스테이션을 투자하는 것은 추후에 유효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DOE 작업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만 HPC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클라우드의 풍부한 연산 자원을 기반으로 한 번에 32코어 클러스터 100대를 생성해서 DOE 작업을 수행하시면 각 클러스터가 3번씩만 계산하면 모두 종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만에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DOE 작업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작업 생성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작업 유형을 DOE로 변경을 하시면 그림과 같이 베이직 작업 유형의 설정 목록에 더하여 병렬 설정과 템플릿 항목 두 가지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하여 DOE 작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설정에서는 코어 수와 월타임 외에도 슬롯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동시에 계산을 수행하는 클러스터의 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직 작업 유형에서는 선택사항이었던 후처리 설정이 DOE에서는 관심 있는 반응값을 추출하여 테이블에 정리해야 하므로 필수 사항이라는 것이 베이직 작업 유형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렬 설정에서는 다양한 입력 변수들을 3가지 방식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크로스 프로덕트로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증분값을 지정해서 변수들의 조합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크로스 프로덕트 방식은 단순하고 간편하지만 증분값 단위로만 변수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조합을 생성하시거나 무작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CSV 파일로 지정을 하시거나 몬테카를로 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템플릿 설정은 앞서 병렬 설정 단계에서 생성한 변수들의 값이 시뮬레이션 모델에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입력 파일에서 특정 값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실행 파일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위의 그림과 같이 NCS 플루언트의 경우
기존에 숫자로 특정한 값이 입력되어 있던 부분을 변수 이름 형식으로 대체함으로써 말씀드린 변수들의 조합을 런케이스라고 할 때 런케이스마다 다른 값이 입력되는 변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설정에서는 베이직 작업 유형과 다르게 각 런케이스를 동시에 계산할 클러스터의 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때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라이센스 수량을 고려하셔서 슬롯과 코어 수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40개의 CPU 코어를 활용하실 수 있는 만큼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슬롯을 10개로 설정할 경우 코어 수는 자연적으로 4개로 귀속이 되게 되고 슬롯을 만약에 5개로 설정하시게 되면 코어 수는 8개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 런케이스의 작업 수가 300개일 경우에는 슬롯을 10으로 하셨을 때는 총 30사이클이 돌아야 전체 DOE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며 시뮬레이션 작업당 8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총 240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동시에 실행되는 시뮬레이션 작업의 수가 많기 때문에 코어 수나 동시 작업 수에 대해 제한이 없는 온디맨드 기반의 차감형 라이센스를 활용하시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혹은 직접 개발하시는 인하우스 코드를 활용하실 경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DOE 작업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후처리 스크립트 설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별로 생성되는 시뮬레이션 결과 출력 파일에서 DOE 작업 완료 후 결과 페이지의 요약 테이블로 전달하기 위한 값들을 추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 작업 유형과는 달리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마다 출력 파일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후처리 스크립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DOE 작업 수행에 필요한 설정 내역들을 말씀드렸으며 아무래도 베이직 작업 유형에 비하여 병렬 설정과 템플릿 그리고 후처리 설정이 추가되어서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리스케일 플랫폼의 특성상 완성된 작업이 하나가 있을 경우 그 작업을 복사하거나 템플릿 기능을 활용해서 저장해 두면 손쉽게 다음 작업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한번 케이스 하실 때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리스케일에 기술 지원 요청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정 값들을 바탕으로 DOE 작업이 완료되면 그림과 같이 결과 페이지에서 각 입력 변수의 조합에 따른 응답값이 요약된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력 변수는 핫템프와 콜드템프 두 가지이며 그 결과로 아웃풋 템프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런케이스별 결과 파일이 하나의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각 런케이스별 결과 파일들은 런 열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개별적인 작업의 결과 페이지로 연동이 되면서 결과 파일들을 확인하시거나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직 작업 유형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 차트 기능이 DOE 작업 유형에서는 결과 가시화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림과 같이 각 변수들을 지정하여 스캐터, 에리어, 서피스 유형으로 그리실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입력 변수들의 조합에 따른 시스템 응답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리스케일 플랫폼 활용 시의 장점은 첫 번째로 사용하기 쉬운 HPC 클라우드 플랫폼, 두 번째로 필요한 만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의 업무를 가속화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재의 R&D 시뮬레이션 업무 및 조직의 IT 인프라 개선 시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